방송 짬밥으로 가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12월, 보세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방송 경력이 20년에 육박해도 이 궁합이 맞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12월 13일 오후 2시, 해피림은 12분이에요, 여러분. 시장을 이기는 꾼들의 묘수, 신의 한수, 이종복입니다. 방송 시작할게요.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 지금 알다시피, 종목이 너무 날라댕겨가지고 약간의 어떤 그게 있어요. 대신 뭐 기다리면 되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식시장 대세판단법하고 실전기법 108 필살기를 현재 시장에 적용시키는 신의 한 수를 이야기할 거고요. 첨서부터 너무 저기 한 걸 얘기하면 좀 그런데 지금 우선 시세판부터 보고 갈게요, 여러분. 이게 아침 시세판이거든요. 이 방송에 어떻게 보면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여러분? 그 시그니처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이종복이가 보는 시세판. 그럼 여기서도 내가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이종복이라는 사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어디에 있고, 철강주, 조선주서부터 뭐 관심 종목을 어떤 식으로 넣는지 이것도 기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 종목 등록 기준법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기법입니다. 뭐 다 찾아줄 수는 없고 시간이 좀 그러니까. 뭐 보다 보면 나와요, 여러분. 여기 나오죠? 관심 종목 등록 기준법 해갖고 이것은 성공하는 투자가의 실전 매매 기법 해갖고 고급 3 쪽에 들어가는. 내가 이토마토에서 20년 동안 전문가를, 이토마토에서는 16년이에요. 16년간 이토마토에서 전문가를 하면서 단 한 번도 강의를 한 적 없는. 대신 여러분들한테 이건 보여줘요, 여러분. 이거는. 그래서 어쨌든 좌우당간 이게 오늘 아침 9시 27분 시세판인데 전체적으로 왼쪽 라인이 뻘겋고 그 다음에 오른쪽 라인이 프리끼리하고 이 프리끼리한 쪽이 2차 전지 쪽하고 그 다음에 로봇 쪽하고 AI 쪽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중에서도 우측 하단에 보면 지금 여기 세 번째 쪽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대덕이하고 이나플렉스, 심텍, 코리아 서키트, 뭐 이수, 베타시스, 뭐 얘네들은 인공지능과 쪽에 아랫단에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여기만 또 뻘겋죠. 그런데 말입니다. 드디어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영상 편집은 끝나셨습니까? 예. 하라면 합니다, 저쪽은. 그러니 내가 이 방송 빼달라고 해도 도저히 빠질 수가 없는 게 저렇게 하니까 못 빠지는 거예요. 내 방송 안 빠질게. 얘기해 줄게요. 자, 어쨌든 간에 대덕이가 9%고 코리아하고 심태기가 이건 이토마토 미스터 마켓 메인 PD한테 고맙다고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내가 해달라는 걸 해주기 때문에 방송을 안 빠지는 거지. 여러분들은 댓글 하나도 이상한 댓글 쓰는 사람들 이제 좀 부끄러울 것 같은데. 그죠? 벌써 방송할 때 이 PD가 딱 나와 있으면 눈빛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죠. 이걸 우리가 궁합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좌우당간 코리아는 3, 4%밖에 안 됐어요. 맞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이토마토 오늘 제목이 오늘 썸네일 제목이 뭐냐면 반도체를 적극 공략하라라고 돼 있죠, 여러분? 예, 오늘 썸네일 보시면 반도체를 적극 공략하라. 여기에 기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기준과 원칙이 명확했다면 저 상황에서 대덕이가
10% 가까이 올라가고 코리아가 4%밖에 안 올라갔으면, 그죠? 예. 나머지는 뭐 이런 얘기 방송에서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능력이고 그것이 내가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아까도 조금만 더 가볼까요? 이거 보다시피 이 토마토가 썸네일을 포스코를 쓰면 보세요. 포스코를 쓰면 6만이에요. 포스코하고 에코프로를 쓰면 6만이에요. 6만. 복만이가 아니고 6만. 근데 1월 큰 수익 터진다. 이게 훨씬 더 좋은 얘기거든요. 이게 19,000. 이거 2만 나와야 코리안 서키트가 2만 안착하는 거고 대덕이가 3만 안착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제일 아쉽다라고 맨날 얘기하죠, 여러분. 이게. 여기서 하나만 얘기해 줄까요? 신의 한 수에서 약간 틀어서 신의 두 수? 여러분, 연말장은 특수성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 개인들이 선호하는 주식 기관하고 외국인이 비중이 없는데 땡기겠습니까? 연말장 특수성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자기네들이 많이 갖고 있는 쪽을 땡길 거다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걸 역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죠, 여러분. 공매도 치다가 인생 나락간 애들이 더 많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선물로 변동성 생기면서 사람들 돈 많이 벌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인생 나락으로 간 사람이 몇 곱절 많아요. 그게 이 바닥이에요. 이게 내 방송의 특징. 기준과 원칙이 일정하고 어떤 상황이 닥쳐도 그 상황에 맞는 투자를 하는 그 사람이 이 바닥에서 성공하는 겁니다. 대신 저평가주를 공략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끝까지 엔들리스 끝이 없이 계속 컨티뉴 일정하게 스테디하게 영어도 가끔 쓰지 않습니까? 왜냐면 저쪽 월스트리트 쪽에서도 이 방송을 볼 수 있어요. 하이 이종복 아시겠습니까? 그게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량주를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 뚝심이 중요한데 그 뚝심과 뭐가 필요하냐면 자금력이 필요한 거예요. 뚝심과 자금력이 합쳐서 시간 투자를 해야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우량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본인이 어느 정도의 능력과 사고팔고 하는 능력을 키우면 우량주가 안 갈 때는 사고팔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돈을 벌면 더 좋죠. 그게 요걸 바로 써먹을게요, 여러분. 이게 이종복 방송의 특징이에요. 짜여진 각본으로 안 나갑니다, 이종복은. 여기 지금 보시면 내가 신의 한 수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돈 버는 쪽 얘기를 할 때 여기 보면 보세요, 여러분. 주식도 돈을 벌어본 사람이 결국은 돈을 크게 버는 건다. 큰 돈도 벌어본 사람이 돈을 번다. 이 얘기가 이게 진짜 얘기라는 거죠. 이게 진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포스코가 우량주라고 생각했어. 근데 어떤 상황에 의해서 포스코가 약해. 그러면 그 포스코나 에코프로도 같이 넣어줄게요. 그래야 썸네일 제목 연결되면서 오늘 썸네일은 포스코하고 에코프로 쪽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영상 보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회수 폭발하겠죠? 근데 내용은 반도체 일색이네? 아니, 저쪽도 반도체처럼 갈 수 있다. 그러나 시점이 중요한 거다. 그 시점을 어떻게 잡을 거냐? 그걸 고민하고 뚝심을 가질 주식이냐, 그렇지 않은 주식이냐를 판단해야 되고 내가 뚝심을 가져도 저쪽이 약할 수밖에 없는 피동형 구조에서는 욕심을 과하게 내지 말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약간의 비중을 줄여놓든지 아니면 갖고 있는 비중에서 밀린다고 계속 사는 게 아니고 지수가 어느 정도 다시 저점에 왔을 때 거기서 더 사버리는 거죠. 손절 매도가 아니고 거기서 더 사버리는 거.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주식으로 성공하는 거고요. 패스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말이 빙빙빙빙 돌았지만 결국은 그렇습니다. 관심 종목 등록 기준법에서 포스코 쪽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돈을 벌어본 사람, 이 벌어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우리는 개인들이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벌 수 있는지에 대한 것만 직업으로 16년입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시 번지수로 갈게요, 여러분. 이랬던 시세판이 지금 시간 2시 8분에 요쪽은 잘 보이라고 내가 요쪽으로 몰아놨어요, 여러분. 모조리 다 빨갑니다. 확인하셨죠? 거기에 아까 2시 8분에 코리아 서킷은 21%짜리가 19,900원이에요. 여기서 너무 코리아 서킷을 강조하면 안 되는데 어차피 이토마토에서 코리아 서킷 모르는 사람들은 없으니까 얘기할게요, 여러분. 사람이 이름 따라가고 주식도 이름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코리아 서킷이라는 주식은 이름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토마토 PD, 코리아 서킷 이름에 뭐가 붙어 있어요? 코리아.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코리아 사람이죠? 거기에 이 회사 이름에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뒤가 서킷. 서킷가 뭔지 알죠? 말 줄일게요. 서킷 브레이크. 이름 따라 가지 않습니까? 그래, 오늘 서킷 브레이크 걸렸었잖아요, 아까. 맞습니까? 자, 지금은 무슨 시대? 지금은 무슨 시대? 지금은 반도체 시대. 오로소 주식에 뭐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오로소 주식에 오로지라고 말 바꿔버려! 테크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테크놀로지. 그죠? 예. 동진 세미콤은 지금은 세게 못 갑니다. 저항권이라. 그 동진 세미콤은 이름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이름에 세미컨덕터. 이름 따라 가는 겁니다. 삼성전기가 왜 세게 안 가는지 내가 말해볼까요? 그렇다고 삼성전기 사장님이 회사 이름 바꾸시지는 않겠지만 삼성 PCB 전기라고 하면 아마 날아갈걸요? PCB를 붙여줘야 돼요. 삼성전기 그러니까 사람들은 삼성전기? 뭐 이거 뭐 무슨 뭐 전기 뭐 전기 조명기구 만들어?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기요. 힘을 보여줘라. 다만 삼성전기는 PCB보다는 MLCC라고 해갖고 뭐 있어요. 나는 펀더멘탈 우리 이토마토에서 펀더멘탈 하면 또 금산 전문가님 있지 않습니까? 금산 전문가님한테 펀더멘탈을 물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종목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거 테크윙은 무슨 뭐 날개도 아니고 테크윙도 내가 무지하게 좋게 얘기하는 주식입니다. 이거. 근데 지금은 테크윙보다 대덕전자, 삼성전자와 맞먹을 만큼의 회사 이름을 갖고 있는 주식이에요. 여러분. 이름에 벌써 좋은 거 두 글자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큰대 덕덕. 근데 대덕전자가 큰대 덕덕자는 아니에요. 이종복이가 대덕이를 좋아하니까 그냥 대덕전자를 대덕이라고 하고 큰 덕을 가진 회사. 대덕전자 개인들이 투자해서 망하지 않을 만큼 되는 회사.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반도체 회사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까지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주식도 회사 이름 따라갑니다. 여러분. 회사 이름만 봐도 이 주식이 뭐 하는 회사고 그런 거를 알 수 있을 정도의 노력을 하세요, 여러분. 자, 시간 너무 아까우니까 이거 뭐 생각난 김에 이토마토에 정식 건의해가지고 이 방송은 일주일에 한 번은 그냥 동시호가 마감까지 갈까요, 그냥? 이거 1시간 너무 짧아요.
에이, 어저께는 뭐 1분 1초가 중요하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헛소리를 하더니, 그게 그 내막을 살피면, 그죠? 예. 자부심을 갖는 얘기지, 본인의 생각을 마치 사실인 양 추측성의 글은 쓰지 않습니다. 팩트만 얘기하는 겁니다. 팩트만. 자, 현재 시장은 중장기 상승 사이클에, 이게 엄청 좋은 얘기예요. 그죠? 현재 시장은 중장기 상승 사이클에 단기 저항권에 왔고 FOMC가 대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 FOMC는 특별한 건 없고 점도표를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면 되고요. 그 점도표가 기존의 내용과 어떤 식의 차이가 있느냐가 중요한데, 다소간의 공격적인 점도표로 표현이 될 확률이 떨어져요, 지금은. 왜냐면은 12월 달에 이야기하는 점도표는 결국은 2024년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은 2024년 어느 시점에서 피봇이 나와 어느 시점에서 금리 인하를 할 거냐, 이거에 대한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럼 내가 좋은 얘기를 하나만 해드릴게요. 얘기해줘야 되나요? 아니면 하지 말까요? 그냥 해주세요라고 한번 해보세요. 좋은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FOMC 점도표에 관해서 이종복이 말이 씨가 되게 좋은 얘기 하나 해드려요? 그럼 해달라고 해보세요. 그럼 해줍니다. 점도표상 피봇 시점을 만약에 늦춘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장이 출렁거릴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결국은 여러분들한테는 더 유리할 겁니다. 왜냐? 결국은 주식시장이 어느 시점에서 밀리게 되면 금리 인하를 하는 시점부터 밀릴 겁니다. 이거 맞나 틀리나 보세요. 다만 이게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는 불리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이 돈을 더 오랫동안 벌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건 내가 이름 쓰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런 얘기는 안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신의 한 수에 나와서 자기의 주장을 하려면 이게 맞고 틀리고는 가봐야 되는 겁니다. 그죠? 맞고 틀리고는 가봐야 되지만 이 정도 얘기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얘기했죠? 이토마토 이 테레비를 보라고. 실시간으로. 결과가 나온 다음에 점도표가 이상하게 나와서 장이 밀렸어. 점도표가 조금 매파적이다. 누구는 얘기 못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그 얘기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자, 패스할게요, 여러분. 어제 한 야간 강연 방송에 FOMC의 시나리오를 웬만큼 다 얘기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우리 이토마토 PD가 피땀 흘려서 만든 영상을 써먹는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내가 얼른 잡아볼게요. 이 지수 때는 시간 되면 얘기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여러분들 이거 아니까. 그래서 해주고 싶은 얘기, 현재 시장 적용에 지금은 반도체 시대 소제목에서 지수에 얘기했고 FOMC의 핵심은 얘기해드렸으니까 단기 저항권이니까 지수가 밀리는 게 맞는 거고, 지금 저 밀리는 저 지수는 여러분들은 즐기는 게 맞을 거고요. 그건 내가 시간 되면 틀어드릴게요. 지수가 저항권으로 가도 안 가는 종목이 있고, 요게 지금 안 가는 거가 여러분 보세요. 지수가 저항권에 왔을 때 안 가는 게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는 못 가는 게 아니고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는 어느 시점에서는 가는 거죠. 못 가는 거는 갈 능력이 없는 거고요. 2차 전지는 갈 능력은 있는데 지금 안 가는 겁니다. 지수가 지지권으로 와도 가는 종목은 갑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밀릴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수가 밀려도 가는 주식은 갑니다. 이게 연말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투자 필수 요건, 상승 추세, 하락 추세 박스권으로 구분해서 현재 시장이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박스권장이냐 구분. 상승을 하면 어디까지, 하락을 하면 어디까지, 지수의 목표치를 결정한 후 지수가 올라가는 타이밍에는 지수와 함께 갈 주식을 선택하는 거고,
지수가 흔들리는 타이밍에는 지수와 무관한 주식을 선택하면 그것이 신의 한 수가 돼서 대한민국 실전 매매 최고수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이다. 과감하게 여러분들한테 주장합니다. 그리고 공략 종목으로서는 반도체, 로봇, AI, 2차전지, 제약 등 다수간의 종목이 많고요. 지난주에 좋은 주식이 너무 많아 고민이라는 얘기 했고, 가고 있는 것과 향후에 갈 것 중 이 종목은 가고 있는 것보다는 향후에 갈 것에 집중하라고 했고요. 요게 신의 한 수 첫 번째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향후에 갈 것으로 예측해 줬던 게 기판 관련주 PCB가 기판입니다. 뭐 등등등등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온 디바이스 쪽에 제주 반도체는 제주도에 놀러 가는 사람들이 하고, 그죠? 가만있어 봐. 제주 반도체, 맞죠? 제주 반도체가 갔으니까 미래에 반도체도 가는 거 아니냐. 미래 반도체는 향후에 갈 것으로 픽했으면 대박 났을 거고, 거두절미할게요, 여러분. 이것까지 얘기하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간 방송은 내가 이 반도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2차 전지 대놓고 얘기하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 M, 에코프로 BM, W, BC, SKI, 엔캠 등 궁금한 사람들이요. 와라!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합니다. 오른쪽 눈 쌍꺼풀 졌죠 지금. 저렇게 빠지고 있는데 무슨 배짱이야? 이건 배짱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죠. 지수가 저항권이고 쟤들은 안 가는 거지 위험한 게 아닙니다. 얘기해 줬습니다. 이 정도면 썸네일 나왔을 거예요. 지금부터 향후에 갈 것. 아차. 요거까지 얘기하고 갈게요. 보시면 코리아 서키트가 2만원 기준에 43%짜리고요. 10월 6일 날 미스터 진단 받은 분들 여기에 이 종목 이름 썼어요. 코리아 서키트 그냥 거기서 샀으면 43%짜리고요. 이번 11월 29일 야간 강연방송 무조건 매수, 적극 매수, 아무 가격에서나 매수. 내가 이렇게 야간 방송에서 거품을 불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대덕이 위주로 얘기한 겁니다. 내가 이제 어떤 스타일인지 아시겠죠? 대신 이 야간 방송에는 비회원도 엄청나게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어느 정도의 수익률인지를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아로스 테크놀로지도 거의 40%짜리입니다. 자, 영상 준비됐나요? 무슨 주식이 먼저 나올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종목 영상 첫 번째 영상으로 갈게요. 그게 오로소 테크놀로지일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어떤 식으로 오로소 테크놀로지를 이야기했는지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오로소 테크놀로지라는 주식이 좋은 주식이고 이 주식은 따라다니지 말고 여기도 봅시다. 거래량이 여기서는 늘은 건 좋았어요. 그러면은 거래량이 엄청 늘은 지점이 여기니까 가격이 여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이전의 거래량은 문제될 게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고점의 거래가 요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거래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얘는 거래가 한번 터지는 게 신호탄입니다. 알겠어요? 거래가 한번 터지는 게 신호탄이고 나는 이 주식도 27,500원 넘어간다 봅니다. 대신 중간에 25,000원대 언저리에서 거래가 터져야 될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기술적 분석 카트. 저거 이종복 TV 지난 토요일날, 엊그저께 토요일날 실시간으로 추천하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대신 하나가 더 있죠? 그거 하나를 더 틀어주세요. 준비됐나요? 큐! EUV 관련주 최고의 주식으로 제가 추천하는 주식입니다. 삼성이 지분 갖고 있는 회사 FST. 이걸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할까요, 여러분? FST라는 주식이 삼성전자가 지분을 7%를 갖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FST의 지분을 7%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FST가 오로소 테크놀로지
요 주식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오로쏘는 삼성전자의 손자입니다. 그냥 가져가시면 와이프라고 했나요? 아까 선물 사줄 수 있습니다. 22,500원에서 25,000원 본다? 이종복 이름 씁니다. 뭐 설명 들어가야 되나요, 여러분? 그래도 설명은 좀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 이게 뭐가 중요한 거냐면요. 저 오로소 테크놀로지를 처음에 내가 삼성전자 손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얘기할 때 최소 25,000원 본다라고 했는데 이게 3만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목표치 완성했다라고 하고 여기를 넘어갈 때 이걸 슈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슈팅이 걸릴 때 따라간 사람들은 아마 저 세상 갔겠죠? 대신 슈팅 준 다음에 다시 밀렸을 때 62선 언저리 여기를 우리가 지지권, 지지매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위치에서 만약에 이 주식을 샀어요. 근데 10월달, 9월달하고 10월달은 폭락장이었죠. 그럼 폭락장에서 내가 이 주식을 저점에서 매수를 했는데 이쪽으로 밀렸습니다. 여기서 이 주식을 좋게 이야기한 전문가를 탓할 게 아니고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나게 좋은 주식이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면서 밀렸으니까 전문가를 탓하는 게 아니고 더 샀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더 사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더 살 돈이 없다고요? 여기서 그쪽이 몰빵을 했기 때문에 더 살 돈이 없는 거죠. 이게 주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 주식이 조정을 완료를 하고 다시 올라가니까 다시 위쪽으로 상승세를 타려고 올라가니까 바로 이 주식을 추천하는 그 타이밍, 그걸 강조하는 전문가가 이종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아니면 어떠한 2차 전지든 거기에 적용을 하면 여러분들은 능력자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비중 조절이 됐다면 빚내서 투자하지 말고 신용으로 몰빵하지 말고 여기저기서 좋다라고 한다고 거기다 대놓고 질러대지 말고 그 기준과 원칙으로 지지권에 왔을 때 어느 정도를 샀어. 근데 밀려. 근데 그게 그 주식이 나빠서 밀리는 게 아니고 시장이 밀리면서 밀려. 그러면 그걸 즐길 줄 아는 배짱을 가지시는 게 주식으로 성공하는 겁니다. 하나님, 부처님, 천지신명님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그걸 남 탓으로 돌리다 보니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영상, 이제 두 번째가 뭐죠? 이제 대덕이에 관한 영상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덕이가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모르겠지만 대덕이 영상 틀을 때 물 한잔 하겠습니다. 대덕이 영상 준비됐나요? 큐! 대덕전자에서 불안해하는 그대여 나를 믿어라. 26,000원에 사갖고 불안해한다. 그렇게 하면 주식하면 안 돼요. 이거 3만원 넘어가요. 걱정하지 마셔요. 흔들리면 더 사세요. 이 정도 얘기 좀 되겠죠. 다만 이런 데서 공포감을 느껴서 그런 거예요. 공포감을 줬으면 올라갈 때도 확실하게 올라가는 거죠. 왜?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어떤 그릇만큼 평가를 받는 거예요. 대덕전자가 어떤 회사인데 저렇게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조정장에서 그렇게 두드려 팼다고 해서 이 주식이 큰데, 그죠? 덕덕자 아니겠습니까? 대덕전자는 이름 자체가 대덕이지 않습니까? 이거 3만원 넘어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다음 주에 다소간의 등락 혼조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2만원까지 찍었던 주식이 3만원 넘어가기 전에 좀 흔들리면 뭐 어때요? 마치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얘기하고 있는데 2차 전지 끝까지 얘기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게 일반인이지. 끝까지 2차 전지지. 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하느냐. 지금부터 몇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그 어떤 전문가가 증권 텔레비에 나와서 지금과 같은 종목 진단을 하느냐.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저렇게 얘기해서 만약에 틀려보세요. 뒷감당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뭔 말하는지 아시겠죠? 진짜 이 토마토가 진짜인데 지금 시청자 오늘 장 빠지니까 지금 시청자 한 2,000명 안 되죠?
그러면 여기서 바로 내가 시장 얘기한 걸 틀어드려야 되는데 일단 요까지만 얘기할게요. 대덕전자 분석한 내용에 들어간 언어가 이 신의 한 수에서 일반인들한테 이종복이가 이야기해주고 싶은 얘기가 저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포스코서부터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다 쟤네들이 저런 식으로 왔던 종목들이라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토마토의 이종복 테레비 이 방송 본 사람들은 인생 역전됐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냥 지나가면서 좋아 보인다, 괜찮다, 올라갈 수 있다가 아니고 내가 나중에 포스코가 내가 원하는 가격에 갔을 때 2월 6일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서 한 영상을 또 틀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과연 그 시점에 포스코 홀딩스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한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포스코가 리튬이고 포스코가 2차 전지로 탈바꿈되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을 텐데 2016년도부터 포스코가 2차 전지라는 주식으로 얘기한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포스코가 이종복이가 그 포스코를 2016년도부터 물론 그 시점에 일진 머트리하고 그쪽이 더 잘 갔어요. 일진 머트리가 요새 왜 안 가는지 아십니까? 근데 그때 LNF하고 일진 머트리하고 에코프로가 그때 더 세게 갔던 주식입니다. 그냥 그만 여기까지 하고 어쨌든 대덕이 확인하셨죠, 여러분? 대덕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선 결론부터 얘기해드리고 갈게요. 보시면 대덕이의 구찌를 보세요. 대덕이는 1조짜리 주식이고요. 아까 태성이도 있어요. 태성이는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됐던 주식입니다. 태성이라는 주식은 2,000원대 있을 때 지금의 거의 절반 가격이니까 이건 시가총액 500억, 600억 수준밖에 안 됐던 주식이에요. 이 주식이 최근에 더블 가까이가 날아가면서 시가총액이 1,000억이 됐어요. 여러분, 이종복이가 연말 연초장은 중소형주 개별주 1회 현상 1월 달은 이례적으로 시가총액이 떨어지는 주식이 움직임이 좋다라는 얘기한 것도 같이 기억해야 돼요. 태성 같은 주식은 시가총액이 5, 600억 정도밖에 안 됐던 주식이다 보니까 2,000원대에서 4,000원대까지 지금 급등을 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대덕이는 시가총액이 높죠. 그리고 코리아 서키트는 대덕이보다 시가총액이 약간 떨어질 겁니다. 대덕이는 20%가 안 날아가지만 코리아 서키트는 20% 이상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것도 신의 한 수에서 강조하는 거하고 같은 이치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코리아 서키트 영상 준비됐나요? 예, 코리아 서키트 한번 틀어주세요. 코리아 서키트입니다. 이거 다시 희망 가져볼까요? 당연히 희망 갖는 주식이죠. 이분 진짜 운 좋은 분이시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코리아 서키트가 지난 6, 7월 달 이게 종목 진단해줄 때 인공지능 기반형 반도체가 움직이면 반드시 세비 PCB도 간다 아마 이렇게 노래 불렀던 바로 그 주식입니다. 근데 매수가가 16,000원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13,900원이잖아요. 이 종목은 이걸 손실 났다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비중도 10%지 않습니까? 추가 매수해서 먹고 나오거나 추가 매수할 돈이 없어도 저 가격까지는 올라갑니다. 맞고 틀리고는 가보면 압니다. 이걸 우리가 이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잘 못 알아듣는 주린이 분들 추가 노력할 때 되면 추가 노력하라고 이 얘기 한 거고 시간이 지나면 올라갈 수 있으니 걱정 않으셔도 되고 여력이 되면 아까 내가 변곡점 얘기했죠. 그 변곡점 마지막 날 사도 되고 이런 걸 우리가 본인의 노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얼굴에서 빛이 납니까? 아마 코리아 서키트나 대덕이나 오로소 테크놀로지나 뭐 이런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종복이 얼굴에서 빛이 날 것이고 2차 전지 몰빵한 사람들은 쟤 뭐해? 얘기하겠죠. 성공하고 싶으면 그의 말에 주목하세요. 추가 노력할 때 되면 추가 노력하라고 얘기하면서 2만 원도 얘기했는데 그때 가격은 14,000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결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뭔데 저렇게 저런 얘기를 하지? 근데 왜 그게 또 맞지?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갖고 그 사람이 어떤 방송을 하면 지켜보든지, 그러면 지켜만 보면 되겠어요? 검증도 해보고 얘기하는 주식들을 어느 시점에서 얘기했고 그 얘기한 주식이 얘기할 때 사람들이 사서 올라간 건지, 아니면 그 주식이 한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두 달 뒤에 갑자기 날아간 건지, 이런 걸 다 한 번씩 해보세요. 내가 다음 언제 2008년도에 내가 이토마토에 와서 전문가를 할 때 나를 따랐던 사람들이 했던 행동 한번 보여줘 볼까요? 지금 그거 찾을 수도 있는데 시간이 아까워서 안 찾는 겁니다. 그 정도의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 야간 방송 같은 거 할 때 와서 하든지, 아니면 지금이 기회다라고 하고 거품 물을 때 한번 믿어보든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상황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시장에 대해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거나 종목에 관해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면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습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코리안 서킷도 실시간으로 하나만 얘기해 볼까요? 이거 거래가 너무 많이 터진다라는 생각 혹시 드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 사람들이 주식을 좀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추격 매수 절대 안 됩니다. 이야기 해드리고, 지금 왼쪽 컴퓨터가 지금 뻥 났어요, 여러분. 이게 왜 그린 거냐면은 내가 컴퓨터를 하루에 한 번씩 껐다 켜야 되는데, 저는 컴퓨터를 한 번 키면 그냥 뻥 날 때까지 계속 냅둬 버리거든요. 귀찮아가지고. 왜냐면 세팅을 한번 하려면 10분 가까이가 걸려요. 그러면은 컴퓨터에서 만약에 이게 오랫동안 켜놓고 있으면 컴퓨터 CPU 말고 그 전력 쪽도 고장 잘 나겠죠. 파워 서플라이 막 이런 것들. 그런 데서 또 우리는 또 종목 뽑고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어마무시한 야간 강연 방송이 있고 어마무시하게 종목을 추천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먼저 거품물을 말한 쪽은 없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섹타로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명시해 드리는 거고요. 이종복이가 그 섹타를 정확하게 명시하면 내가 긍정적으로 얘기했던 주식들은 최근 2년 동안 미스터 진단에서 얘기가 나왔던 주식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고요. 그들에 대한 구체적인 매매에 관심이 있으시면 그냥 알아서 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시장 얘기로 잠깐 넘어가야 되는데, 혹시 시장 얘기도 영상 편집됐나요? 와, 진짜 대단하네요. 그냥 화요일 날도 방송 출연하는 해드릴까? 대신 장중 방송은 안 돼요. 화요일 날. 그럼 나는 일주일 내내 방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 18일부터는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선물이 또 대기하고 있을 거고요. 나중에 화면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 참고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시장이 궁금할 수 있으니까 시장 얘기, 가만있어 봐. 여기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지금 실시간으로 포스코 홀딩스, 근데 포스코 홀딩스는 지난번에 해드렸잖아요. 지금 실시간으로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 에코프로 BM 셋 중에 하나 실시간으로 분석 원하는 거 있겠죠, 여러분? 지금 실시간으로 포스코 퓨처 아니면 에코프로 BM 둘 중에 한 종목 실시간으로 원하는 주식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니면 이토마토 PD가 얘기를 해주든지. 지금 실시간으로 빨리, 시간 없으니까. 포스코 퓨처요? 포스코 퓨처가 맞나요? 좋아. 그럼 내가 지금 실시간으로 포스코 퓨처 한번 기술적 분석 한번 해드려 볼게요. 나는 어떤 뉴스라든가 이런 걸 확인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포스코 퓨처가 마주보는 고점, 여기 35만 원이거든요. 35만 원에 가서 밀리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요 트렌드를 깨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술적으로는 이 주식을 단순히 차트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근데 에코프로 BM으로 하면 안 돼요? 시간이 부족한데. 그냥 이 종목은 발 안 뺀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말이 씨가 돼갖고 말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오케이. 자, 보세요, 여러분. 얘는 이 패턴 자체가 조종을 받을 수밖에 없는 패턴에서 조종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새벽에, 오늘 밤 새우고 내일 새벽에, 와, 이거 정부가, 와, 너 인생이 달렸다, 이거. 오늘 새벽에 어쨌든 FOMC 얘기 나올 거고, 지수가 올라갈 때는 매도지만 밀릴 때는 괜찮다라고 얘기했으니,
지수가 밀릴 수 있는 저점을 333에서 330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종합이 333에서 330으로 오게 되면 오늘 지금 3.7이 빠질 때 지금 4% 밀리고 있으니까 한 번 더 빠져서 333에서 330대로 오면 30만 원 초반 언저리로 밀릴 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주식은 거기가 비중을 늘리는 기회가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 갖고 있는 분들은 하루 이틀 정도 기술적으로 얘가 꺾여 있는 기술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눌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손절매하거나 비중 축소가 아니고 비중을 확대를 해야지 되는 구간인데 기존의 이 주식의 비중이 30%가량, 30%에서 50%가량을 갖고 있는 분들은 30만 원에서는 비중 확대를 하시면 안 되고요. 비중이 10% 내외나 20%도 안 된다. 그런 분들은 한번 비중을 조금 더 늘려도 되지 않겠냐 정도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2시 52분이니까 요 얘기를 그 준비된 영상을 틀어줘야 되는데 그 준비된 영상이 기본 4분짜리일 거거든요. 그러면 4분이면 57분이니까 그걸로 해갖고 부연 설명하면 되겠네요. 자, 우선 시장 설명 영상 있죠? 시장 설명 영상 1번, 2번 합친 영상을 틀어주세요. 이거 오늘 미스터 진단 실시간으로 시청한 사람들은 이 연타 운때 진짜 좋은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이고 보통 수준의 전문가들은 지금 지수 차트만 갖고 얘기를 하면 나락으로 가는 차트 혹은 밑으로 급락할 수 있는 차트로 얘기를 합니다. 그건 일반적인 기술적 분석. 이종복이처럼 일반적인 기술적 분석을 한 단계 뛰어넘어서 외환 변수, 수급 주도주 여러 가지를 놓고 보면 그게 속임수인가? 이런 의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데이터예요. 다만 이 말을 곡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달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조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시장은 약간 조정을 받아야 정상이고 좋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수 조정받는 걸 이종복은 웃어 넘기는 겁니다. 두려움을 떨치시고 명확한 판단으로 시장 대응을 하기 바란다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 맹목적인 무조건 매수가 아닌 말도 안 되는 분석에 의한 말도 안 되는 어떤 상황을 직시를 한 상태에서 한번 승부수를 띄우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죠? 이것도 능력인 거예요. 근데 내가 솔직히 얘기해드리면 약간의 자신감은 결여됐어요. 왜냐면은 지금 지수가 300에서 올라온 거예요, 지금. 지수가 조정을 받을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포스코 쪽은 첫 번째 조정이라 조금 더 추가적인 건 있을 수 있지만 그걸 내가 실력으로 한번 커버시켜 볼게요. 짧게 설명해 드려 볼게요. 저 당시 지수에 내가 한 분석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보고 저 당시에 내가 환율 얘기를 할 때 이 그림을 보세요, 여러분. 이 그림은 상승 쐐기형입니다. 근데 지금 포스코 퓨처의 그림은 직각삼각형이라고 해갖고 이게 상승 직각삼각형이에요. 상승 쐐기보다는 위험함은 적으나 상승 직각삼각형도 허리가 끊겼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은 불가피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주식이 지금은 추가 조정이 나올 수는 있어도 나는 연말과 내년 초로 갔을 때 어느 선으로 밀릴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쪽 방향을 보는 걸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부터 올라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니에요. 얘가 지금 당장부터 올라가면 결국은 이렇게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오히려 물량을 받아내고 가면 이걸 돌아버리면 이게 이중바닥이 돼서 이쪽으로 갈 수 있고 요 목표치는 안 돼. 이거는 FOMC 끝나고 할 거예요. 이것까지 얘기해서 맞추면 여러분들이 나를 인간으로 안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좌우당간 요 정도 얘기해드렸으면 됐고 두 번째 영상을 빨리 틀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준비된 영상을 또 틀어주세요. 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좋은 얘기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하면 지금 장은 특별한 대응법이 없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해 줄까요? 그냥 주식 물려있으면 들고 있고 그 다음 현금 있으면 주식 사면 된다는 얘기예요.
나스닥이 어느 정도의 변동성이 생긴다 해도 우리나라는 지난 10월달, 9월달, 10월달처럼 급락장으로 갈 확률이 떨어진다를 얘기한 거고 결국은 지금과 같은 지표가 나오면서 연말로 가면서 우상향을 얘기했다라는 걸 명확히 밝혀둡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지금 종목들 날라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결론부터 얘기해주면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시작도 안 한 거라고. 그럼 만약에 시작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방송의 핵심 알고 가셔야 돼요. 종합은 340에서 343짜리는 12월 만기 타이밍까지 저항이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어떻게 될지 모르고, 대신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시도가 나올 때는 차익 실현, 수익 난 거는 차익 실현. 근데 이번 주 금요일로 가면서 주가가 밀린다. 지지권으로 오는 주식은 저점 매수. 아시겠죠, 여러분?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보고도 믿겨지지가 않으시죠? 수가 다릅니다. 분명하게 내가 아까 틀어준 영상은 11월 3일인가요? 거기서는 시작도 안 한 거라고 얘기했고 마지막 영상은 종합이 340에서 343쪽으로 갈 때 그쪽으로 올라가면 이익 실현하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빗나간 게 없죠. 시간도 안 틀리죠. 이 얘기 한 겁니다. 그러면은 포스코나 에코프로 가면서 봐.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 좀 전에 들은 영상은 그 영상 방송 날짜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10월 6일, 10월 13일부터는 약간 밀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환율과 달러 가지고 속임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속임수, 이걸 나는 속임수로 본 거 맞춰준 게 맞죠? 그 다음에 1차 급등하는 직전에 시작도 안 한 거라고 했고 이것도 정확하게 맞춰줬고요. 그 다음에 쭉 올라왔을 때도 340에서 343쪽으로 올라간다라고 보고 여기서 옆으로 길 때 밀릴 때는 계속 매수를 얘기해 줬는데 지금 타이밍에 또 340에서 343쪽으로 가면 올라간 걸 이익 실현하면서 오마이갓 에브리바디를 얘기했다라는 거. 이 날짜와 순서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만기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만기일 12월 이 만기일 날 종가와 그 뒤에 기관 외국인이 어느 쪽에 포지션을 잡고 어느 쪽을 공략하는지를 즉각적으로 판단해서 그쪽을 공략하면 그게 실전 매매 최고수가 되는 거고 아까 얘기한 대로 우량주들 있지 않습니까? 2차 전지든 뭐든 걔네들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지금은 조정권이니까 조정을 받는 거니까 그 조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야간 방송 놓치면 아까운 거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줬고 에코프로 BM을 한 번 더 얘기해 드려볼게요. 이쪽을 많이 갖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다 해주면 여기 아까 보면 또 뭐 포스코나 뭐 이런 거 해달라고 하는데 얘기했죠. 듣고 싶으면 추가 노력하세요. 그리고 이건 지금 보면 얘는 목표치를 줬잖아요. 이 단기적인 N자형의 목표치를 준 거예요. 이게 35만 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기 목표치를 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해주면 빠질 때 1, 2, 3, 4, 5, 6, 7식으로 빠졌잖아요. 그러면 1, 2, 3밖에 안 됐어요. 4, 5, 6, 7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하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BM도 방향은 위입니다. 방향은 위인데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저항권에 온 상태에서 거래량도 없고 지수가 조정을 받는 위치다 보니까 밀린 거예요. 이거 오디오가 끊긴 건데 일부러 그러는 건데 이거 말이 씨가 돼도 괜찮아요? 30만 원 깨져서 여기 이쪽으로 오면 적극 매수죠. 뭐가 두렵습니까? 적극 매수. 마치겠습니다.